안녕하세요. 복층 살롱의 살롱 중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운 선생님 잔입니다. 네, 이번 주 경이로운 소문 13, 14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13회를 보고 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중간에 한 4번을 끊어봤어요. 아하. 근데 지금까지 경이로운 소문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쭉쭉 봤었는데 근데 보자마자 뭔가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에 이슈가 떴죠. 13회부터는 작가가 그만뒀다, 하차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회까지 여진아 작가가 쓰고 하차를 한 다음에 다른 작가로 교체가 됐어요. 네, 근데 심지어 이 교체된 작가님도 14회에서 들어왔고 13회는 PD인 유선동 PD가 자기가 스스로 극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예. 그런 드라마 대사들을 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13화, 14화에서 어떤 조금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네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시면 지금 12화까지랑 있었던 설정하고 조금 달라 보이는 설정들이 새로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전님? 일단 설정이고 나발이고 지청신이 약해졌어요. 13화에 갑자기 지청신의 대사 말투라든지 대사 톤이라든지 그리고 지청신이 갑자기 그렇게 착해졌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지청신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자신이 길러준 아빠와 그리고 어릴 적에 학대받았던 그 아빠에 대한 그 복수를 하고 나서 완전체 악귀가 됐다. 여기까지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소문이가 지청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청신에게서 기억을 읽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가 지청신의 기억을 뭐 보육원에 있었던 기억을 읽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게 6화에서 7화에 보면은 도하나랑 소문이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죽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지청신을 만나게 되고 지청신과 싸우다가 갑자기 보육원에 있던 지청신의 어릴 적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었다는 설정을 갑자기 들이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청신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설정을 보육원 앞에 와가지고 지청신의 과거에서 이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갖다 붙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3화는 전체적으로 갖다 붙인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그리고 보육원 안에서 이제 지청신의 애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착해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 얘네들이 학대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그런 설정. 그리고 같이 있던 악귀 중에 그 거지 악귀가 애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지청신한테 걸리고 그걸 죽임을 당해요. 그 장면, 그 한 번의 구함 단 한 가지 가지고 있다가 소문이랑 지청신이 싸우고 지청신이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소문이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애기가 그러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뭐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죠. 그래서 그 애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 장면 이후에 지청신의 선택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청신이 자살을 해버리죠. 맞아요. 권총으로. 그 대사가 이런 거였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되는지 봐. 이런 거였으니까 악기가 아니라 지청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네. 왜냐면 선택지가 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권총으로 위협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뭐 뒤에 이제 백향이도 쓰러져 있고. 근데 거기서 그 대사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겁한 새끼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하는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후레쉬맨 보는 줄 알았어요. 어줍잖아요. 약간 클리셰 덩어리의 그런 그 대사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소름 끼쳐가지고 중간에 멈췄거든요. 설마 여기 이 다음에 죽거나 하진 않겠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진 않겠지 했는데 그냥 차라리 거기서 지청신이 소환돼가지고 죽는 게 나았어요. 그러지 않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는데 그 설정이 이상하죠? 이상해요. 확실히 이상하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선택지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청신이 지금까지 뭐 자기가 살아남고 이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온 악귀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문이가 악당이었어서 그 아이를 죽인다던가 이러면은 지청신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자신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문이의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못 찾게 하려고 그래서 악귀가 지청신에게 종용해가지고 없애는 방법.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악귀와 숙주가 하나의 완전체가 됐는데 결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숙주가 죽으면 악귀는 소멸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이상한 설정을 갖다 붙이긴 했어요. 그 결계 때문에 그런 거긴 하죠, 결국. 결계라는 거 자체가 웹툰에 없는 설정이고 이 설정 자체를 저는 13화에만 나오는 거 그리고 14화에서 무너지는 그 설정 자체가 이 결계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를 감독이 갖고 왔어요. 감독의 패착이죠. 그리고 그거 그냥 결계 아예 버렸잖아요. 지금 나무 지팡이 부러졌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다 된 소문이에 그냥 똥을 뿌려도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하네요. 그리고 지청신이 그 대사를 초이스한 거 자체도 이상해요. 소문이한테 너네 부모 어떻게 되는지 봐라는 대사를 초이스한 거 자체가 지청신이 그렇게 소문이 부모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었을까요? 죽기 직전에 배틀만큼?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해서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중간중간에 표출해 왔어요. 알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순간 배틀 대상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끝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지금 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 생각을 했다면 제가 지청신이었으면 내 머리에 이렇게 겨눈 다음에 니네 부모 죽이고 싶지 않으면 결계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석재장 거기서 이제 싸우는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소문이가 이제 악귀를 죽일 뻔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가모탁이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숙주랑 여기는 악귀가 죽어버리면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멸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이 만약에 악귀였다면 지청신에게 들어있던 악귀가 정말로 소문이의 부모를 죽이려는 형태였다면 그래서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다면 이해가 됐죠. 근데 죽였는데 안 죽었네? 그리고 악귀가 살아나가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럴까요? 근데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자체가 이 악귀는 완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지 얘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고 퉁쳐버리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계 안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결계 안에서는 악귀의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악귀와 숙주가 완전히 융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죽지 않는 거고 그래서 죽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위겐의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그건 결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버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그 한마디로 앞에 있던 모든 설정들을 그냥 붕괴시키는 거죠.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분명히 이거는 지금 작가 교체에 대한 이슈 자체가 시즌2로 가려고 하는데 시즌2에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작가랑 맞지 않는 그런 의견 충돌로 해가지고 하차를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원래는 16화까지 모든 대본이 나와 있는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12화에서 16화까지로 이미 한번 늘린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최종 대본이 나온 상황에서 아마 시즌2가 결정이 되면서 후반부 이야기를 바꾸자고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작가와의 마찰이 생기고 그리고 무리해서 시즌2로 가려고 근데 시즌2 설정을 지금부터 깔라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즌1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16화까지는 이미 대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화를 맡고 있는 김세정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대본을 보니까 예쁘고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5명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죽는 설정으로 해서 이제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이 아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버리니까 시즌2까지 연장하려면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즌1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미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신명이가 잡혀가는 장면,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 장면에서 이미 그냥 신명이는 법의 심판을 받는 거고 마지막에 지청신이랑 싸워서 끝나는 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왠지 시즌1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타당하고. 그렇죠. 근데 지청신을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나머지 악인들 되게 어이없게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신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었어요.
표과장도 그렇고 뭐 서장도 그렇고 너무 쉽게 처리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 붕괴해버리고 이걸 시즌2로 어떻게든 살려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 이 모든 설정들을 전에 있던 작가, 여진아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색깔들이랑 깔아놨던 설정들을 그냥 한화해서 그냥 내가 욕먹고 말자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던 설정을 그냥 다 무너뜨리는 것밖에 안 돼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아, 그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까지 여진아 작가가 써왔던 그 색깔을 없애려고 하는 작업인 거는 알겠고, 근데 제 생각에는 총댐에서 뭐 했다기보다는 연출하신 PD님이 이게 옳다고 그냥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영리하지 못한 선택이다.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14회 보니까 이제 PD님이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던 그 결계, 그거 그냥 무너뜨리고 일단은 작가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카운터가 우위에 있었던 거를 없애버림으로써 약간 위기를 조금 더 초래하고, 그리고 소문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소문이가 성장하는 속도도 뭐 그런 거죠. 주인공 버프고 그리고 선택받은 아이고 뭐 그래서 다 알겠다는 거죠. 알겠는데 그냥 이 설정들을 그냥 소문이가 성장하는 걸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염력은 원래 쓸까요? 원래 쓰나?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웹툰에서 쓰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있었다면은 뭐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보고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신 분들도 있나 봐요. 이게 왜냐면은 지청신이 갑자기 죽은 걸로 어이없었던 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14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잘 이제 끄집고 가려고 하는 거를 보고 나서 안심하고 있는 찰나에 또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를 소문의 능력으로 이제 넘기는 장면에서 약간의 그래 소문이 믿을 거는 소문이 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설정들을 다 뭉개뜨리고 이거 연재 조금만 더 해줘. 피콜로까지 하지 말고 좀 더 해봐. 야, 손오공 사실 외계인인 걸로 하자. 사실 꼬리 달린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외계인인 걸로 하자. 이거 설정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소문이도 염력 쓰는 걸로 하자. 이러면은 시즌2에 넘어가면 알고 보면은 소권 형사가 카운터였다는 설정까지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거 어디지? 블리치 보면 이치고가 그렇죠. 이치고 아빠 사실 사신이었고. 그럼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뭐 누구의 아들이었고 알고 보니 누구였고 뭐 이런 설정 계속 갖다 붙이면 말이 돼요. 전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내용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건이 카운터여서 소문이가 선택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4화까지 끝이 났고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편에 손호준이 나왔어요. 손호준이 나온 걸로 봐서는 카운터가 한국에는 우리 이렇게 5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설정이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원작 웹툰이 시즌2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냄새를 맡는 카운터라는 그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아마 손호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제 네임 밸류가 있는 배우는 카운터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즌2로 가는 포석을 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마무리를 안 짓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생각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갑자기 여기서 카운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 카운터가 15화에 등장을 하고 16화에서 갑자기 마지막에 신명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고 끝이 나면은 시즌2에는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설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투입해가지고 쓸 건지도 의문이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만의 드라마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이 제작사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잘 되면 연장하고 막 시리즈물을 계속 늘리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요. 저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이건 광고주나 제작사 측에서는 어쨌든 돈이 되니까 이걸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뭔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갑자기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1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택하지 않고 이 시즌 1 후반부를 수정을 하면서까지 시즌 2로 이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별로다? 맞아요. 너무 별로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즌2가 넘어가면은 찝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13, 14화가 사실 좀 단순해졌잖아요.
지금까지 내용보다 소문이도 갑자기 좀 찡찡이 돼버렸고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진짜 드래곤볼처럼. 근데 그게 사실 드라마 그냥 편하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우리도 편하게 보는 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지만 편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냥 이거 보고 끝내버리는 뭐 그런 식의 팬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막 나가는 전개가 즐겁게 와닿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막 속 시원하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PD님 탓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윗선의 윗선의 그냥 압박이다. 그냥 이거는 OCN이 잘못 선택했다. 그냥 오랜만에 터지는 드라마 있으니까 약간 눈 돌아가지고 약간 헛짓거리를 한 거다. 약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뭐 오늘은 이렇게 뭐 스토리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13, 14화에 이제 작가 교체되면서 나왔던 뭔가 아쉬운 장면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문이가 12화까지 너무 잘 만들어 왔고 재밌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조금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흥행을 장담할 수 있는 배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잘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꺾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가 흥행을 해주고 하면은 극본을 잘 쓰고 연출을 잘하면은 어떻게든 한국에서도 흥행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해외 진출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망쳐버리니까 이제 허무해지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네요. 이게 그래도 대기업 건데 CJ 거잖아요. 그러니까 CJ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어디서 어떤 새끼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똥 뿌리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이거 다 윗대가리들 문제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진짜 적당히 마무리만 하고 시즌2 넘어가서 시즌2에 어떻게 잘 나오는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문이 리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른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